정부의 허가 없이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사보도가 만연하다. 바로잡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전문 편성 방송 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조사라는 걸 내놓으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면 종교, 이렇게 전문 방송으로 승인이 돼 있는데 보도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실태조사가 갑자기 나오면서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언론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또 이 밖에도 다른 방송의 현안들 함께 짚어보기 위해서 이분 연결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방송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들께 신년 인사부터 한 말씀 하시죠. 예. 그저 전국 기독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새 인사드립니다. 예. 새해는 나라 안보가 든든하고 또 경제가 살아나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신년 인사.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부터 통신까지 전부 관장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네. 신년사 내신 걸 보니까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강조하셨어요. 예. 왜 KBS 수신료 인상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예, 최근에 KBS를 비롯해서 지상파 방송 모두가 광고가 부족해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근데 KBS는 사실은 광고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공영방송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이어야 되는데 최근에 KBS는 38%가 수신료로 운영이 되고 41%가 광고로 운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상적이고요. 가장 큰 세계적인 BBC, 영국의 BBC, 또 일본의 NHK 이런 정말 중립적이고 공영방송들이 수신료로만 운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또 광고주에 의해서 좌우되지도 않는 청정한 공영방송을 만들려면 수신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거 KBS가 공영화된 것이 예. 1981년인데 그때 1,5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33년 동안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나 인상이 돼야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그 당시에 신문 한 부가 1,500원이었고 그 수신료도 1,500원이었는데 예. 신문은 지금 6배인 1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기는 너무 많고 그래서 이번에 2,500원을 1,500원만 올려서 4,000원 정도로 하겠다는 게 KBS의 4,000원. 계획입니다. 그 정도가 맞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예.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KBS를 보지 않는 가구도 많은데 4,000원가량의 수신료를 전기료에 넣어서 의무 부과한다는 건 과하다. 이런 반발 나오는데요. 과거 안 하고가 아니라 법으로 이 수신료에 의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 이번에 시청률을 보면은 예. 36%가 시청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수신료라는 건 세금과 같은 겁니다. 3월까지가 이제 기간이신데 그 안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 이런 의지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예, 이미 KBS에서 의결해가지고 방통위로 왔고 이거를 60일 안에 우리가 결정해서 국회에 보냅니다. 예. 국회에서 이걸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제가 일단 위원장의 의견은 어떤 건지 들어보는 것으로 4,000원을 3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임기를 마무리 짓고 싶다. 이런 의견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이제 국회로 보내는데 국회라는 데가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경재 위원장님. 네. 지금 유사보도 프로그램에 지금 출연을 하시는 게 되는 건가요?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경재 위원장께서는 지난해 공개석상에서 예. CBS는 기독교 방송이기도 하지만 실제 민영 방송으로서 언론의 공정 보도를 해온 역사적인 방송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번엔 난데없이 유사보도 실태조사란 자료가 나오고 거기에 이 CBS의 보도 프로그램도 이름이 올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CBS 특히 그 김현정 교수소는 저도 애청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그 목록에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예, 애청을 평소에도 하세요. 저희 프로그램.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만으로는 본다면 예.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로 허가받지 않는 채널은 보도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락 전문 또는 경제 전문, 증권 전문, 교통 전문, 연예 전문 이런 채널로 이거는 허가도 받지 않고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놓고 정치 사회적 그 갈등 문제를 마구 보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론상 왜곡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연예, 오락, 스포츠 이런 채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종교 방송인데. 종교 방송 그중에 특히 CBS 관해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BS도 종교 방송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보면은 보도 채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애초에 허가를 받을 그 무렵, 그러니까 1950년대 그 무렵에는 종교 방송이냐, 뭐 이게 전문 방송이냐 이런 영역 같은 구분이 없이 허가를 받고 보도를 처음부터 해왔던 방송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구분이 없었죠. 그런데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방송 통폐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언론 통폐합을 했죠. 무자비하게. 근데 그 이전에는 그 동아방송과 함께 민간 방송으로서 아주 민주화를 위해서 아주 비판적 보도도 많이 해왔었는데 그 통합 할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군사 정권으로서 뭐 비판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방송은 전부 통폐합시켜버리고 이 기독교 방송만은 없애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종교 방송, 선교 방송만 해라 이렇게 법으로 묶어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그 CBS 기자들이 대령 해고됐는데 동아일보 기자였던 저도 그때 함께 해직된 바 있어서 동지가 다름없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해직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때 바로 저 CBS 기자들과 함께 됐습니다. 언론 통폐합 때. 그런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 CBS가 그 종교 방송으로 하라는 법은 그대로 둔 채 보도를 그냥 시작을 해서 온 것이 관항으로 묵인돼 왔어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고 나서 다시 보도 기능을 되찾았지만 80년대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 놓은 그 문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굉장히 이게 불일치하는 상태로 왔다. 법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유사보도 발표 때 다른 보도 채널 일반 채널은 그건 분명히 그건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만 그 CBS의 역사성 이것이 현재 법과 이게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 제도적 장치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뜻을 말한 것이지 뭐 결코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좀 확실히 말씀 듣고 싶어서 다시 여쭙습니다만 그러니까 CBS에 대해 현실과 문서상의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아서 보도 기능에 문제가 없게끔 보도의 역사성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게끔 만들기 위한 조치지 이것은 언론 길들이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소신은 분명하신 거죠? 분명합니다. 그럼 이 실제와 서류상의 불일치 문제는 언제까지 바로잡으실 구상이십니까? 시간을 이게 이 법이 사실은 여러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뭐 종합편성 채널 보도 채널 이거 허가받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는 거 다 아실 거고 이번에 또 재심사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별도로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사후의 어떤 심의도 받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제대로 허가를 받은 그 미디어들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매체마다 다 달라요. 지금 지상파 방송, 종교 방송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해줄 가능성이 있지만은 다른 매체들은 이건 분명히 오락 또 뭐 연예 이런 걸로 허가받아 놓고 엉뚱하게 보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기가 굉장히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요거를 가이드라인과 법 제도를 이제 좀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3월 안에 적어도 그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나가고 싶다는 말씀. 3월 안에로 되기는 힘들고요. 연임을 하면서라도 이 부분은 바로잡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세요. 아니 이건 법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법을 개정하려면은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특히 방송에 관한 법은 뭐 개헌하는 것보다 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어떤 제재가 CBS에 당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상화 방안으로 갈 것이고 또 일반 PP들은 이거는 분명히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그 일반 PP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연예 오락 스포츠에서 보도하는 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말씀 지적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외에 정부 비판적인 기능을 하는 뭐 시민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그게 또 지방선거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라는 뭐 의문이 나올 수도 있어서요. 이건 지방선거 앞두고라는 표현보다도 이미 제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언론들이 보도 채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우리가 70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이 벌써 9월 달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칫 언론의 어떤 길들이기다 이런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신중하게 3, 4개월을 이렇게 했고 어떤 가이드라인도 정해놓지 않고 예? 지금 앞으로 이걸 논의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럼 역사성이라든지 그 방송이 하고 있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이드라인 나오겠군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신, 어떤 내용을 갖고 이번 실태조사가 나온 건가 좀 입장을 정확히 듣기 위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조사 발표 내용은 예. 법 규정대로만 보면 이렇다 하는 얘기고, 예. 그러나 그 역사성이나 이제 그 배경이나 현실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라는 말 자체가 갖는 내용이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의 SO라는 게 지방 방송들 있잖아요. 예. 거기서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서는 지역 정보만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넓은 보도 다만하면서 보도할 때는 또 보도라는 말을 떠놓고 알겠습니다.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흐트러져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서 앞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해놓겠다는 게 제 뜻이지 무슨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한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오네요. 종편 얘기인데요. 지난해 종편 채널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는데 심사 엄격해야겠다. 종편의 한두 채널은 탈락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질문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제가 심사위원도 아닌데 탈락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기준은 엄격하게 해놓고 이번 3월 말에 심사를 하는데 그러나 종편이 처음 생겨가지고 또 광고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무리한 것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은 또 그 여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그 기여한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또 종편을 많이 보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하겠다. 심사할 텐데 글쎄 결과에 따라서는 탈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이었습니다.